안녕하세요. 우왕건강법의 김경철입니다. 오늘은 우왕건강법에 나타난 몇 가지 건강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왕건강법에 나타나는 운동법은 동의보감에 나타나 있는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운동은 대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그 외의 시간에도 짬이 나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주먹을 쥡니다. 악고법이라 해서 엄지손가락을 안쪽에 넣고 주먹을 쥐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들을 관찰했을 때 평소에 늘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주먹을 쥐죠. 그런데 이렇게 지는 친구들은 늘 이렇게 집니다. 어저께 제가 도서관에서 강의를 했는데 어느 할머니가 딱 맞추더라고요. 바로 태어나서 3살 이전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지는 거죠. 양기가, 생명력이, 양기가 가장 충만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살, 5살 되면은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먹을 쥐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건강양생 운동을 하시면 주먹을 이렇게 쥐어야 돼요. 에너지를 안으로 모으는 주먹 쥐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악보법을 하시고 무릎에 얹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가만히 호흡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혀를 입천장에 대는 겁니다. 혀를 입천장에 대고 가만히 호흡을 하면서 여러가지 세상 일과 단절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또 내 몸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고치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얼굴입니다. 그죠? 요즘 중풍, 치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두뇌가 잘 활성화되고 건강해야지 이제 장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운동법에서도 이 머리를 자극하는 운동법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치법이라는 것은 아래 위에 이빨을 맞부딪힘으로써 그 진동으로 인해서 머리의 혈류를 개선하는 방법이죠. 자신의 잇몸과 이빨의 상태를 고려하시면서 특히 치과 의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빨과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약하게 하시면 되고, 건강하신 분은 세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감고 의식을 집중하면서 안으로 자기 소리를 들어서 혈류를 개선시키는 겁니다. 36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척추가, 우리가 이제 인간이 직립보행을 해 있기 때문에 척추 위에, 경추 위에 무거운 두개골이 얹어져 있죠. 그래서 항상 이 경추 일부분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두개천근류법이라 해서 병원에 가면 치과의사나 한의사나 정형외과 의사들이 여기에 마사지를 해서 맞춰주는 작업을 하죠. 상당히 고가의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자, 한의학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이걸 이제 이 척추를 펴고 목 있는 경추를 펴면서 어깨, 이 두개골을 제대로 쫙 펴서 일직선으로 만들어줘서 기분이 잘 통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내 척추의 그 흐름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뒤에 대는 거예요. 뒷부분에 머리 끝나는 부위에 딱 대고 이거 양 팔꿈치를 옆으로 쫙 펴면 등이 펴지고 목이 쫙 올라가면서 일자가 됨으로써
기운 순환이 잘 되도록 자세가 갖춰줍니다. 이 자세에서 가만히 복식호흡을 합니다. 눈 감으시고 혀는 입순장이 되고, 중요한 것은 척추가 펴지고 머리와 함께 내 척추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로지 움직이는 것은 아랫배만 숨 들으시고, 네. 숨 내쉬고 들어가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 정도 해서 몸의 순환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 청고법이라 해서 하늘의 북소리라고 할 수 있죠. 하늘 천자의 북고자, 하늘의 북고, 하늘의 북소리가 들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양 손바닥으로 귓바퀴를 덮어서 귀를 막습니다. 이렇게 막아서 이 둘째 손가락을 셋째 손가락 위에 얹어가지고 머리 뒷부분을 퉁퉁퉁 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치면은 그냥 딱 그리고 마는데, 귀를 완전히 막아서 하면은 이제 소리가 퉁퉁 울리죠. 울리면서 머리에 이제 기운이 잘 순환되고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거죠. 36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이제 눈을 감고 입 다물고 혀는 입천장에 대고 내가 의식을 안으로 집중하면서 그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귀를 완벽하게 꽉 막은 상태에서 소리를 내도록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혈류가 개선되면서 활성화되고 기운이 잘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36번 그렇게 청구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루 일과 중에 이 고치법과 이 청구법을 따로 떼어서 그것만 하고 싶을 경우에는 36번이 아니라 81번까지 고치법 81번, 청구법 또 81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구법과 고치법을 하면은 두뇌에 혈류가 왕성하게 되고 기력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가장 곤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다음에 중요한 게 목입니다. 그래서 목을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목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앞골을 하고 무릎이 던지고 준비 운동으로서 그렇게 몇 번 목과 어깨를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본 운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치법과 청구법으로 두뇌의 혈액을 개선시키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중요한 게 목이지요. 그래서 목에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먼저 악구법으로 왼손 얹으시고 오른손으로 손목을 잡고 몸통을 오른쪽으로 틉니다. 이때 옆구리가 결릴 정도로 확실히 틀어줍니다. 두 번째 동작은 고개를 반대로 틀어서 턱과 눈을 위로 치키다. 잠시 멈춘 후 숨 내쉬면서 가운데로. 동작이 들어가면서 호흡을 해서 동작 들어가면은 한 3초 정도 호흡을 멈추었다가 원래 동작을 오면서 숨을 내쉬는 것이죠. 숨 들으시고 숨 내쉬고 하나라는 구령이 이제 호흡을 하는 겁니다. 숨 들이쉬는 거죠. 하나
하나, 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8번, 8번 또는 16번, 16번 같은 횟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손을 바꾸어서 마찬가지로 하나, 하나, 을 8번, 8번, 16번, 16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에 뒷목하고 목, 우리 어깨 여기에 근육이 긴장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면 긴장을 해서 부담감을 많이 주고 경직이 되는데 이걸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몸통을 틀고 목을 반대로 돌려서 시키는 이쪽으로 아니면 승모근하고 뒤쪽에 있는 근육이 풀어집니다. 또 반대로 이제 해서 또 풀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목의 근육이 풀어지면서 목에 있는 척추도 또 풀어주게 해서 목 디스크에도 좋고 목과 뒷목이 필요한데 효과가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리와 목을 풀고 난 다음에 다른 운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의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운동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바로 혀 운동입니다. 혀의 색깔이 붉지 않습니까? 연하게 붉은데 그게 바로 이제 혈관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혈관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한의사들은 이 혀를 보고 심장의 상태를 알고 머리와 심장의 혈관 상태를 알 수 있고 몸에 있는 열이 많이 나는 발열성 질환을 진단하는 그런 이제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혀 운동을 해서 이 머리에 혈류 개선을 하고 몸 전체의 그 건강을 도모하는 그런 운동법이 있습니다. 제가 시범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골을 해서 딱 허리를 펴고 바로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혀를 4번 돌립니다. 왼쪽으로 4번 돌립니다. 이빨 다물고 입 안에서 오른쪽으로 4번, 왼쪽으로 4번. 다음 혀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혀랑 고개를 같이 돌리고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둘, 셋, 넷. 그 다음에는 혀를 윈 이빨 앞에 놓고 고개 숙이고 이번에는 고개는 왼쪽, 혀는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상하 좌우에서 고개와 혀가 반대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천천히 돌리는 겁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예. 마지막 혀 돌리기는 조금 스타일 꾸게는 생김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죠. 제가 지금 입안에 침이 가득 고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입에 침이 가득 고이는데 이놈을 삼키지 말고 아침에 할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가글을 36번 합니다. 가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보는 동입니다. 주먹을 쥐고 편의상 옆모습을 보여드리고 손이 올라갈 때는 등판 쪽에 올라가시고 내려올 때는 앞으로
침을 3분의 1 삼키고 그래서 침 삼키기가 완료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침을 삼키는 것은 동작이 그냥 침을 삼켜도 되는데 왜 동작을 함께 하느냐 하면은 기운의 성강 운동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앞굽을 쥐고 올라갈 때는 등판 쪽이 펴진다는 느낌으로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는 앞쪽으로 기운을 떨어뜨립니다. 앞쪽으로 떨어뜨리는데 배꼽 밑에 단전까지 기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먹이 밑으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쭉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 흔히들 그렇게 하시거든요. 자,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전혀 아랫배로 기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퍼지죠, 옆으로. 근데 여기서 하는 운동은 올라갔죠? 반드시 팔꿈치를 모아서, 앞에 유리가 있다 생각하고 팔꿈치를 모아서 어디로 힘이 작용합니다. 아랫배로 힘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 있는 놈을 3분의 1씩 해서 삼키는 걸 3번 해서 삼키죠. 이걸 다시 3번 하면 9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침 삼키기 운동법입니다. 예, 방금 혀를 돌려가지고 침 삼키기 운동은 인체의 전반적인 기운을 이제 성강으로 위아래로 돌려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척추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위장 그리고 이제 비뇨생식기 이런 여러 가지를 모두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시면 아침에 일어나시면 항상 매일 하시면 좋고 바쁘시면 짬이 나는 짜투리 시간대 어떤 장소에든지 앉아서든지 또 저처럼 이렇게 마루에 앉아서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기운을 돌리는 혀를 통해서 침을 삼키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운동으로 넘어가는데 혀를 통해서 침 삼키는 것이 왜 이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현대인들은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하자면 이제 우리 자연계에서 물을 보면 항상 비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냇물도 어떻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우리 인체도 비뇨생식기, 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은 전부 다 밑으로 흐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타액은 인체의 상부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연계에서도 보면은 백두산이라든지 우리 뭐 부산의 금정산이라든지 이런 좋은 산에는 보면 전부 다 산 위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죠? 백두산의 천지처럼.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만한 물은 위로 용솟음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에 나는 침은 막연한 그 물 성분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거기에 에너지가 아주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체를 활성화시키는 에너지. 그래서 우리 이제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침이라는 게 화가 난다든지 기분이 안 좋다든지 피곤하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끈적끈적한 침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기분이 좋다든지 호흡을 제대로 한다든지 아주 뭐 상쾌한 상태면 맑은 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침의 성분도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한다든지 건강 운동을 해서 나오는 침은 그야말로 몸에 좋은 성분을 가득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한의학에서는 이제 성분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에너지가 충만된 물이다, 액체다 해서 이제 이 침을 자주 삼키는 걸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보면은 이 침이 너무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옥천이라고 합니다. 옥천. 그러니까 그 약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옥에서 솟아온 샘물이다 해서 옥천을 항상 삼켜라.
생각날 때마다 또는 2시간마다 한 번씩. 또 환자분들 중에 보면은 밤 11시나 새벽 1시에 잠이 안 와. 아이고 짜증나. 그건 재수입니다. 뭐 하면 되느냐 하면 이 침 삼키기를 계속 하고 계시면은 몸의 건강도 좋고 기운이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잠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나는 거죠. 또 이제 사회생활 할 때 보면 뭐 친구를 기다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짜투리 시간에 짜증 내지 마시고 그냥 친구가 늦게 오면은 재수인 거죠, 오히려. 아이고, 막 너는 늦게 와라 하고 나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아주 좋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침을 삼키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밑으로 떨어져 있는 기운을 위로 올려주는 이제 농노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 인체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제일 활용하기 어려운 움직이기 어려운 근육이 있는 부위가 바로 이 견갑골하고 척추 사이인 여기입니다. 여기. 이걸 한의학에서 이제 협척이라고 그러죠. 견갑골과 척추 양쪽에 있죠. 척추 양쪽에. 여기 부위가 이제 이 부위 말입니다. 이 부위가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위를 움직여주면서 침을 삼켜서 떨어졌던 기운을 다시 위로 올려서 전체적으로 터뜨리는 그런 운동법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방식이 옛날부터 전해져 오고 있는데, 하나는 어려워서 제가 일반인한테 권하지를 않고요. 아주 쉬운 방법이 뭐냐면, 먼저 손을 이렇게 펴시고 도로래처럼 숨 들이쉬고 숨 내쉬고 숨 들이쉬고 숨 내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른쪽을 할 때는 왼쪽을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숨 들이쉬고 숨 내쉬고. 만약에 여기 8번을 했다면 여기도 이로 8번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여기를 24번 했다면 이쪽도 24번을 하는 거죠. 36번 했다면 똑같이 36번 해주고 다시 좌우를 한꺼번에 합니다. 이렇게 8번씩 했다면은 이것도 8번을 합니다. 8번, 24번, 24번 했으면 이것도 24번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환자분한테 우리 쭉 해보면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벌리지 않습니다. 이 벌리고서 하면 애만 쓰고 고생만 하지, 이 부위, 협착 부위에 전혀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힘들더라도 숨 들이쉬고 숨 내쉬고 올라갈 때 숨 들이다가 숨 내쉬고. 그래서 좌우를 이제 고르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허리를 펴고 반듯하게 눈을 감고 가만히 호흡을 합니다. 간단하게 아침에 하는 동의보감 자식 운동법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한 건강법에 나타나는 자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발공은 먼저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 하는 참장공, 마음 동의보감에도 있는데, 그 참장공에서 이제 파생된 하나의 동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장공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두근이 써 있다는 건데, 그냥 우두근이 써 있는 게 아니고 이 어깨를 이제 어깨 넓이만큼 이제 발을 벌려가지고 무릎을 잘 굽힙니다. 엄지발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굽히고 손을 펼쳐서 커다란 소나무 기둥을 감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허리를
일자로 세우기 위해서 꼬리뼈를 치고 가슴을 펴고 아랫배를 넣고 어깨에 힘을 빼고 살짝 내려가서 양 발바닥에 몸무게가 오른포지로 가만히 하고 이렇게 힘을 반줄 감고 입 다물고 혀를 입신양이 되고 엉덩이는 밑으로 꺼지듯이 머리는 위로 올라가듯이 쫙 아래 위로 펼치면 척추가 하나하나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옆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일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꼬리뼈를 말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펴지 않고 일자로 가는 거죠. 이 참장 마운동 일보가면 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운동법이죠. 또는 명상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되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저절로 몸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뭐 이렇게 된다든지 또는 뭐 심하면은 이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착안을 해서 이제 만든 기공법이 자발공이죠. 그래서 이제 참장공을 누구나 다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은 또 하기 힘들어서 그 참장공을 생략하고 자발공을 하는 거예요. 자발공은 먼저 어깨 넓이를 이렇게 쓰시고 편안하게 쓰시고 온몸에 진동을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힘을 빼고 입은 다물고 혀는 입천장에 대고 눈은 반쯤 감으시고 미세하게 진동을 일으킬수록 더 좋고 또는 격렬하게 일으켜도 됩니다. 얼굴의 근육, 가슴, 엉덩이, 다리, 등판, 그리고 머리, 손, 발 모든 신체 부위가 떨리도록 힘껏 진동을 일으켜주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하기를 한 3분에서 5분 정도 계속 하시는 거죠. 또 요령은 특히 이제 손 끝에 모세혈관이 중요한데 끝에 가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하다가 마칠 때는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멈추고 가만히 자신을 느껴봅니다. 그러면 그 몸의 상태와 운동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겠죠. 어떤 날은 손이 스물스물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목이 스물스물하기도 한다든지 다르게 다 느낌이 옵니다. 그걸 느끼고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발공은 이제 운동을 하기 힘든 어르신들이라든지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관절 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분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한 번에 다 자발공은 한 번에 다 해서 계속 20분 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들어서. 만약에 또 건강이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래서 한 3분에서 5분 하는 거를 하루에 4번, 5번 해가지고 하루에 20분 이상을 채우는 거죠. 하루에 20분 이상을 채워놓는데 이것은 온몸에 있는 생체를 자기 식에 맞도록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이 진동을 일으켜주는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임의로 만든 RPM으로 돌리기 때문에 자기 몸이 원하는 주파수하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튼단 말입니다. 근데 이놈은 내가 어떤 날에 해보시면 어떤 날에 이렇게 돼요. 또 어떤 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날 또 막 그냥 미세하게. 그래서 사람 몸이 이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운동이 이제 다르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계에 의존하는 것보다 내가 내 몸을 떨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진동을 일어나게 함으로써 한의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를 생성시켜주는 거죠. 기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는 걸 기라고 하는데, 그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는 방법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짜릿한 감정, 뭐 충격적인 거, 예를 들면은 뭐 좋아하는 이제 상대방하고 키스를 한다든지 포옹을 했을 때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 자발공을 하면은 에너지를 일어나게 하는 거죠, 에너지를. 그래서 사람이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이제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한 운동을 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이 자발공을 함으로써 건강을 챙길 수 있는데, 자발공의 다른 이름이 회충공이에요. 회충공. 하루에 20분 하기를 6개월 정도 하면은 젊어진다 하는 그 이름이 붙을 정도로 아주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임상이라든지 환자분들한테 해보면은 도움을 많이 이제 받았다, 이런 감사의 말을 많이 듣고 있죠.